금수저들이 돈 관리를 더 잘하더라고. 제가 한번 저녁을 한번 30만 원만 쓴다고. 밑장 빼기를 하는 게 좀 일반적인 케이스 아닌가. 혼자만 잘하면 되니까. 여유있게 사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꼰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서부터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잘 지내셨나요? 잘 있었습니다. 잘 지내시고 또 육아랑 또 회사 생활 하시냐고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할 얘기는 돈 관리 어디까지 해봤니? 각자 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좀 월급이라는 게 바람처럼 탁 스쳐 지나가잖아요. 월급 관리를 안 하면, 돈 관리를 안 하면 진짜 남는 거 없이 그냥 쓰기만 할 텐데 들어오는 돈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돈도 돈 관리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그 돈 관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각자 돈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해 볼까요? 먼저 과장님부터 어떤 식으로 돈을 관리하고 저요? 계십니까? 예. 저부터요? 예. 뭐 일단 제 경우일 수도 있는데 예. 우리처럼 뭐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자산 관리에 대한 교육이 네.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경영학과나 뭐 경제학과 뭐 그쪽 자산 관리 하나? 딱히 대학교에서 가르치진 않죠. 그치? 내가 봤을 때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게 좀 한정적인 것 같아. 금수저들이 돈 관리를 더 잘하더라고. 왜냐하면 집에서부터 뭐 어른들이 다 자산을 갖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쓰고 막 쓰면 혼나기도 하고 막 우리처럼 뭐 용돈 100원씩 받아가지고 뭐 그거 어디 썼냐고 막 그런 거보다는 네. 뭐 몇천 원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저축을 하고 더 모으면 뭐 어떤 거 더 살 수 있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나는 주변에 없었어. 교육이 좀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 애초부터 이제 뭐 교육받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살면은 네. 나이 40대 중반 돼서 많이 불렸겠지만 네. 그게 좀 아쉽긴 하고 네. 나중에 커서 뭐 수입이 생기면서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러면서 스스로 생각해보다가 뉴스나 뭐 인터넷에 찾아보고 네. 은행 가서 한 소리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스스로 알 수 있는 것 같아. 돈 관리의 기본은 그냥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보고 관련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게 1번인 것 같고요. 2번은 이제 돈의 흐름을 아는 것이 사실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대부분 작성을 안 해요. 뭐 저처럼 평범한 뭐 시청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이 돈 관리의 기본은 수입이 들어왔을 때 네. 밑장 빼기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밑장 빼기요? 밑장 빼기가 뭐예요? 일단 나한테 월급 100만 원 들어왔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 20만 원 그냥 빼놓는 거지. 일단 이달에 그러니까 저축, 예금 이렇게 뭐 생각하면 안 되고 네. 그냥 이 100만 원이 들어오면 네. 한 2, 30만 원은 없다고 치고 생활해. 100만 원이 아니라 네. 7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죠. 그거로 생활한다. 내 월급은 70만 원이다. 아. 원래 100만 원인데 70만 원이 생각하면 체면을 거는 거지. 네네. 자연스럽게 거기에 적응이 되고 네. 그 세이브했던 2, 30만 원은 월급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그냥 적금 계속 예전에 유행했던 풍차 돌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그냥 수시로 가입해 놓는 거지.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제가 결혼했을 때 어떤 미천이 조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순전하게 저기 미혼 기준이에요. 저처럼 기혼일 때 지금 그 밑장 빼기가 좀 힘들어. 밑장 빼면서 한 쫌생이 돼. 와이프도 욕 많이 먹어요. 예. 뭐 지금은 그러면 밑장 빼기는 못 하시는 거고. 거의 못 하는데 그래도 한 5%? 그 정도는 지금 밑장 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와이프와 협의하에 이렇게 빼는 건가요? 전혀 그거는 그런 없이. 예를 들면 은행 앱이 한 6, 7개 있는데 네. 한 번씩 알림 오잖아. 뭐 네. 재판 예금 무슨 적금 뭐 네. 이렇게 올 때마다 그냥 다 가입시켜버려요. 그러다가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생활비가 빵꾸 난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지.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게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내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나한테 이제 그 원금이 회수될 때 네. 그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목돈을 모으고 푼돈을 필요할 때마다 쓴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 근데 최소한 마이너스형 이자보다 적금 이자가 물론 높긴 그 하거든요. 밸런스는 맞춰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중에 목돈이 있는 게 왜냐면 그게 아니었으면 그 돈 썼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 어떤 기회비용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아, 마통은 어차피 좀 쓸 때마다 약간 마음이 걸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메꾸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마통은 심리적으로 어차피 조금은 제한되는 장치가 있는 거고 적금은 그냥 일단은 무조건 때려 넣는다. 그렇지. 그 두 개를 합친다. 그렇지. 돈을 안 쓰게 되는 약간 정치를 마련하는 그런 약간 느낌. 총합을 줄여주면서 그렇지. 목돈을 일단은 만들고 그 다음에 생활비가 부족한 거에는 적은 금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생활비를 보태고
나중에 큰 돈을 모아서 활용한다. 그러니까 사실 큰 돈은 아니지. 꼰대 방법. 네. 20대, 30대 미혼인 분들은 무조건 밑장 빼기 20, 30%. 밑장 빼기. 그래야 나중에 주식을 하든 전세를 구하든 뭐든 이 자금이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팀장님은 어떻게 돈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네. 와이프랑 둘이 보니까 네. 와이프와 저의 돈을 네. 합쳐서 관리를 하는 거를 설득을 했거든요. 아, 합쳐서 네. 투명하게. 네, 투명하게. 네.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각자 썼어요. 각자 버는 돈 각자가 관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좀 남는 거는 전세 대출이나 뭐 대출금이 있으니까 모아보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남은 돈만 서로 모아봐서 대출 갚는 게 제일 큰 돈모으기 같은 거였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 투자 한다고 할 때부터는 이제 아예 투명하게 투명하게. 좀 더 투명하게 하자고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네. 가계부를 어. 이제 만들었어요. 제가 어.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네. 파일은 하나 음. 스프레드시트 구글 드라이브에서 쓸 네. 수 있잖아요. 네. 그 스프레드시트 하나만 만들어 권한을 2명한테 줘요. 네. 그럼 나랑 와이프랑 둘 다 거기다 적어. 어. 그럼 서로 볼 수 있잖아요. 네. 남들이 보면 좀 너무 심하다고 하긴 하는데 왜냐면 감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너 왜 이걸 여기다 썼어 이렇게 식으로 막 뭐라고 하진 않고 공유만 하는 거야. 이만큼 모았으니까 이만큼은 주식 투자를 하든 연금 저축을 하든 항목을 나눠놓고 그렇게 하기 전에 가계부 없이 서로 그냥 쓸 거 다 쓰고 남는 거 모았을 때보다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많이 모이는 것 같긴 해요. 그럼 질문. 이렇게 됐을 때 계속 했어. 그러진 않겠지만 갑자기 헤어져. 이혼한다? 계산을 잘해가지고 누가 내가 더 기여를 많이 했다 이런 거 다 뽀록나겠네? 그렇죠. 기여도가 있지. 심지어 그 퍼센테이지도 다 정리해놨어요. 올해 그냥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모았어. 네. 내가 1,000만 원에 얼마 차지한 비중이 있나? 그것까지 다 정리해놨어. 철두철미한데요? 각박하다. 좀 각박하긴 한데 저는 이제 1원이라도 더 모으려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동의 없이 한 건 아니고 그쵸. 서로 동의해서 한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원을 더 모으려고 하긴 하는데 본인이 뭐 갑자기 삼각대도 하나 사, 카메라도 하나 사 그렇게 하면 와이프가 너는 이거 사? 나도 이거 사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경쟁 소비는 하지 않아. 그렇게 장전 안 하고 그리고 뭐 와이프도 뭐 가끔씩 이렇게 크게 쓰는 게 있는데 막 여유 있게 사는 건 아니니까 그 1,000만 원짜리 갑자기 산다든지 그거는 그건 럭셔리지. 사치. 뭐 100만 원짜리 그런 거 하나 딱 사. 그 여유 있는 거야. 여유 있게 사네. 아니, 나는 보면 돈은 자꾸 없어지는데 뭔가 물건이 자꾸 생겨. 집에? 그 큰말 화장실에 몰래 막 뭐가 숨겨져 있어. 진짜로? 쇼핑몰에 싹 들춰보면 뭐택 달린 뭐 그런 게 엎드려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뭐라 하면 진짜 쫌생이 되는 거야. 그치. 가격을 안 쓰고 이러니까 그런 게 좀 있긴 있죠. 조금 있죠.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이거 쓰고 나서부터는 뭐 사면 그냥 좀 공개하게 되더라고요. 그치, 공개를 해야 되는 거지. 공개하게 돼 서로. 난 절대 못해. 근데 서로 이게 그 정도는 좀 해야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길들여진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도 이제 좀 마음에 걸려도 아니면 잘못한 기분이 들어도 잘못한 기분이 들어도 서로 다 깔 거 까고 그냥 근데 그렇게 해야 좀 돈이 저는 더 많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급여를 기록할 때 축소해서 기록할 수도 있잖아. 서로 그냥 일단 신뢰한다는 전제 하에 하는 거지. 이거조차도 부럽다. 그럼 갑자기. 팀장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원래는 기존에는 대출을 갚는 쪽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은 투명하게 시트를 공개하고 그러니까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전에는 대출 갚는 것도 따로 기록도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으면 야, 이번 달에는 10만 원 300만 원 갚았어. 그러면 9,700 그냥 그 남은 숫자 정도로만 그런 파악하고 식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주식 투자에도 돈을 월급에서 떼가지고 네. 넣어야 되니까 그거를 정리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원금이 얼마인데 지금 평가액이 얼마고 수익률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되잖아요. 네. 원금 계산 때문이라도 이거를 다 정리를 안 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질문이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있나요? 모으는 돈은 얼마까지 좀 모아야 된다? 원래는 처음에는 네. 좀 더 잔인하게 월별로 얼마 이렇게 네네. 계획을 세웠다가 네. 살다 보면 뭐 돈이 갑자기 써야 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내가 봤을 때 갑자기 쓰는 것보다 처음에 각박하게 해놓고 네. 보니까 갑자기 캠핑도 가고 싶고 막 그런 거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소비를 하면서 이제 이게 무너진 거야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음. 월별 이만큼 저축하자. 계획표는 따로 있고 10% 뭐 20%는? 뭐 예를 들어서 10%는
돈으로는 아니고 그냥 금액으로. 왜냐면 1년 동안 돈을 딱 쓴 걸 쭉 기록해보잖아요. 가계부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대충 생활 패턴이 뭐 크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예상되는 그 비용이 정해져 있어요. 월별로. 네네. 자동차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미리 기록할 수 있잖아요. 픽스해놓고. 그 외에 뭐 생일이나 뭐 선물 같은 것도 가정의 달 선물 뭐 이런 거 다 정해져 있고 제사나 차례 지내는 것도 다 날짜 정해져 있고 그럼 그런 비용은 다 감안해서 해놓고 그렇게 하면 1년치 얼마 저금할 수 있겠다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합쳐보면은 지금은 이제 와이프랑 하는 게 1년치 목표를 달성하자. 그래서 뭐 달성한 해도 있고 뭐 조금 모자란 해도 있고 뭐 그런 거 내가 예상치 못한 추가 수입이 있어. 그러면 더 초과 달성할 때도 있는 거고. 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돈의 관리를 처음서부터 뭐 한 거는 아니고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그냥 무작정 재테크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CME 가입하고 뭐 그때는 ETF를 몰랐으니까 펀드를 가입하고 그래서 보험 들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절약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생활하고 있어요. 좀 일단은 집을 마련하고 그 대출을 갚아가면서 쓸 돈에 대해서는 좀 한정적으로 만들면서 좀 돈의 관리를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30만 원 쓰기, 그러니까 교통비나 뭐 전화요금 뭐 이런 거 제외하고 제가 먹고 뭐 이런 거는 30만 원 정도 쓰는 걸로 해서 일단은 그게 처음에 하면 힘들어요. 몸에 익어서 좀 생활하기도 편하고 뭐 쓸데없는 돈들 를 좀 안 쓰다 보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돈들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또 팀장님이 얘기한 저도 이제 가계부를 작성하는데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해요. 어차피 들어오는 돈은 한정적이고 소비 부분에서 쓸데없는 소비는 또 있나 없나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있고 30만 원만 쓴다고? 충격적이다. 숨이 탁탁 막히는데. 결혼 안 하셨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그럼 뭐 칫솔 하나는 막 1년 쓰고 최소한 뭐 차례 지내기 전에 목욕탕 한번 갔다 와야 될거 너무 적을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애가 없고 아직 결혼을 안 하다 보니까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돈이 나가는 게 뭐 다르니까 각자 말씀하신 돈의 관리의 뭐 기본이나 뭐 이런 부분은 잘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돈 관리에서 아까 좀 핵심인 가계부 얘기를 좀 했는데 가계부를 일단은 팀장님은 쓰시고 저도 쓰고 저는 과장님은 작성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혼자 살 때는 네. 돈 관리를 하긴 했는데요. 네. 가계부를 상세하게 쓰진 않았고 뭐 예를 들어 뭐 커피 얼마 사 먹었고 술 얼마 사 먹고 이 정도는 좀 관리는 했죠. 네네네. 결혼하고 나니까 뭐 핑계죠. 뭐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뭐 나중에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제가 가계부 작성하는 게 좀 자연스럽게 포기가 됐고 내가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분위기? 어떤 분위기? 아니 집에서 집에서요? 와이프 자기도 가계부를 안 하는데 내가 하면 진짜 쫌생이 갖고 이상한 놈 되는 거야. 그게 우리 동네 문화인가? 남편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와이프한테 좀 써보라고 권유를 하긴 했는데 뭐 그것도 뭐 제 욕심인 것 같고 뭐 강요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와이프가 쓴 생활비 이런 것도 제가 간섭을 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돈이 없을 때는 간섭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수입이 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자꾸 나가니까. 네. 그럼 그 제외한 뭐 고정 지출이나 뭐 수입 나가야 되는 돈들 그 흐름은 매월 관리를 하고 있어요. 크게 그냥. 크게 관리. 예, 분기별이든 뭐 연간이든 뭐 그다음 뭐 매달 뭐 자동으로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크게 관리하면서 내가 이제 큰 비용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있고 네. 가계부를 작성하시는 입장에서도 근데 실제적으로 써보신 분들의 실무자 입장에서 실무자라고 좀 표현을 그렇죠.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팀장님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배우자의 성향 있잖아요. 네네. 저도 만약에 가계부를 서로 파일을 공유해가면서 가계부를 쓰는 거에 가정 불화가 생겼으면은 생겼다는 뜻은 아니지만 생긴다고 생각을 했으면 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몰래 쓴다든지 몰래 써서 지금 내가 몰래 쓰고 있는 거지. 내가 몰래 관리하고 있는 거지. 몰래 써가지고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관리 안 하면 아예 진짜 돈이 다 새 나갈 테니까. 그래서 저도 그건 중요해서 일단은 그거 아니었으면 이런 공유 가계부 이름을 짓자면 그걸 못 썼을 것 같긴 한데 쓰면 눈치 보이는 거가 저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보게 되니까 이제 덜 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거가 하나가 있는데
가계부 어플이나 가계부 프로그램 보면 항목을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외식비, 뭐. 경조사비 꼭 그런 부분이 꼭 있잖아요. 그게 왜 있나 몰랐는데 요즘엔 좀 상세로 쓰다 보니까 그거가 있어야 내가 여기서 많이 썼네 못 썼네를 좀 파악이 더 쉬운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외식비를 많이 썼어. 그럼 다음 달엔 좀 나가서 먹지 말아야겠다. 밖에서 밥 사 먹지 말아야겠다. 뭐 그렇게 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래서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드는 거고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뭔가 항목이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연간이야, 분기별이야. 그러면 옛날에 써놓은 거를 보고 이게 뭐 좀 비싸졌다, 싸졌다 뭐 이런 거 비교할 때도 조금 유용하긴 하더라고요. 하루에 쓴 것 뭐 이런 단위를 다 기록하니까 그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뭐 성취감 같은 거 목표 달성을 했어. 그쵸. 10년 동안 뭐 5억 모으기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고 달성했어. 그러면 뭐 되게 뿌듯하지 않을까요? 혼자 하든 배우자 뭐 가족이랑 같이 하든 그런 게 있으면 목표의식도 있다. 목표의식이 생기죠. 아무래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돈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의식적으로 일단은 절약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뭔가 심리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서 전체적으로 씀씀이나 이런 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달성할 수 있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가계부를 쓰다 보면은 계획 세우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뭔가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1년 단위랑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그거 세우면 비교가 되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놨지만 처음에 세웠던 거를 5년 뒤에 봤으면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 해는 달성하고 못했네 뭐 보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또 이제 반성도 하고 계획과 비교하면서도 또 한 번 더 뭔가 다짐을 또 세울 수도 있고 그런 건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네요. 목표까지. 그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가. 그래서 남자가 가계부를 상세히 쓰는 것도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와이프도 같이 쓰면서 그걸 공유하는 것도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다. 조금 근데 마음이 맞아서 또 쓰면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진짜 장점이 보통 나같지 않을까? 저도 주변 사람들 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은 고장님 같은 얘기. 그치, 가계부를 또 같이 공유하고 하니까 이제 다음 달에 외식을 좀 덜 해야 되겠다. 이거를 서로 그쵸. 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 집은 그게 아니야. 와이프가 날 되게 믿나 봐. 돈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있잖아.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계부 작성의 장점은 그냥 그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절약할 수 있다. 일단은 내가 쓴 돈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어디에서 돈을 많이 썼는지, 월간이든 뭐 분기든 내가 이 정도 쓸 수 있는 돈을 조금 절약해서 그 다음에 몸에 체득화해서 쓸 수 있도록 가계부가 좀 눈으로 보여주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쓸 때 조금 더 조심하게 되고 그거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가계부를 쓰는 게 좋은 것 같다. 물론 너무 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쓰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거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숫자를 가지고 자신의 그런 돈의 흐름을 좀 파악하고 그 흐름을 통제하면서 좀 지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 결혼 안 하는 분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그 가계부 쓰는 게 약간 자기와의 싸움 같은 느낌. 누가 체크를 안 옆에서 해주잖아. 옆에서 아니 자기만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와이프랑 싸워야 돼. 더 쉬운 거 아니야? 뭐 그거는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와이프랑 저는 이제 동의를 했잖아요. 쓰기로 서로 이제 눈치 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약간 견제, 약간 상권 분리처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와이프 돈 벌어 오잖아. 돈 벌어는 와이프 없잖아. 나는 심리적인 걸 얘기하는 네, 거예요. 심리적인 거. 왜냐면은 혼자만 잘하면 되니까. 자기가 근데 예를 들어서 돈이 이만큼 있어. 근데 되게 쓰고 싶은 마음이 커. 그건 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네. 이런 사람인데 터치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누가 돈 쓰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없잖아. 자기가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우리 만날 때 돈 좀 써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녁을 한번 사기로. 자, 오늘 두 분 아침서부터 또 즐거운 얘기는 아니죠. 돈 얘기해 주시느라 좀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저희 또 삼꼰대의 돈에 대한 얘기, 재테크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